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마주치기 때문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를 지난해 5월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고 금년 6월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과거 소련에 대해서 취했던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이 합쳐지는 접점에 있는 한국의 안보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할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는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함에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경사하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여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연원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그런 두 대양을 묶는 개념은 1924년 독일의 지정학자 칼 하우스호퍼가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호주 학계에서도 인도태평양 분지, 인도-패시픽 베이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용어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7년도 7월에 인도 의회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염두에 두면서 두 대양의 영화 Confluence of the Two Seas 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인도 총리를 역임한 만모한 싱도 인도와 아세안 그리고 일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호주는 2013년 5월 국방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이 사용하도록 한 데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기여했습니다. 2017년 6월 27일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6일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이 점차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이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용어는 대륙을 봉쇄하는 해양 세력들, 해양 국가들 간의 연대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2018년 5월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사용한 것은 중국의 이 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정책을 사용을 했고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세력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경쟁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그 범위를 더욱더 확대하고 해양 세력 간의 연대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합 해상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림팩 훈련에 중국을 배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르는 동생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재미가 없다면서 유머를 하나 넣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가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유머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생한테 제가 한 얘기는 그 시집간 누나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누나들의 행태를 조금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집 가고 나서 누나들은 이제 친정에 잘 안 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친정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다. 그럼 누나들이 옵니다. 올 때 골목에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들어와서는 한참을 울고 나서 오빠한테 원망을 합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얼마나 오빠를 키우는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못해먹느냐고, 그 대구 같은데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안 하느냐고. 오빠는 사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이 시큰 이제 울고 한풀이하고 가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제 대구에 이제 병원에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도 같은 자식이니까 조금 이제 같이 보태자. 그러면 그 누나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출가 외인이라고. 오빠가 다 알아서 해서 오빠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창하게 떠들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토론회 같은 데서 시집간 누나 이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은 이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들으면서 이걸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용어에 비하면 인도태평양은 훨씬 더 지역이 넓고 따라서 한국의 상대적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보면 한국은 중국 봉쇄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역으로 보면은 동북 쪽에 있는 작은 부분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아주 동북쪽 그 변방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치는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린치핀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 주축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린치핀이냐 코너스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 지역에 국한하고 있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미국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6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사항을 한국의 자주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한테 한국 방위를 맡기려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을 상당히 확대된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태 지역이나 또는 서태평양 지역을 거론할 때는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면 당연히 중국 봉쇄는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 지역이 중요하게 부상되고 한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떤 함의를 느껴야 되겠는가?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냉전시대 때의 공산주의를 세계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팽창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냉전시대에 미국은 봉쇄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결국 용어는 다르고 그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은 중국과 미국의 세력권이 겹쳐지는 지역이고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서 한국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는 범위가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대륙 세력에 같이했을 때보다도 해양 세력에 같이했을 때 훨씬 더 나라가 번영되었고 훨씬 더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이로써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현 정부는 자신들을 지원해 준 사람들의 반미 의식에 근거해서 미국과 연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믿는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고립되는 한말의 조선과 같은 위치가 되고 한말의 조선처럼 열강들의 흥정에 의해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그 싸움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는 확실히 강한 사람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는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 보면 미국은 점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선택을 미룸으로써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택을 미룰 경우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는 양편 모두에게 불이익을 받거나 침략을 받는 그런 한말과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좀 더 분명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안보 전략을 분명히 하고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